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높여보겠습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반기 들어서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씩 풀리면서 시장의 색깔이 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 포인트 잘 잡아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슈퍼사이클이라던 조선해운, 조정의 원인은입니다. 네, 운임 지수도 오르고 이 수주도 좋고 모든 모멘텀들이 조선과 해운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최근 며칠간 흐름을 보면요. 네. 조선 해운 왜 이러지라고 싶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뭐 해운지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뭐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해서 12주 연속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상승을 좀 했고요. 네.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약간 전면전 가능성, 이런 중도 홍해 리스크가 계속 잦아드는 게 아니라 확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좀 여기에 따른 해운주들이 좀 반응을 좀 했었죠. 네.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한 최근 2주 정도의 해운주들 흐름을 보면 좀 작은 종목군들이 움직였었습니다. 뭐 STS, 로직스, 그린 로직스라든지 뭐 동방이라든지 뭐 KCCT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움직였었고, 사실 진짜로 가야 될 뭐 H&M이라든지 뭐 대한해운 같은 해노션 이런 기업들을 많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대한해운이 상당히 급등을 좀 했었고, H&M도 뭐 약간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별로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들이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약간 차익선 매물, 또 운임 가격 상승이 조금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네. 단기 피크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우려감들, 이런 것들도 조금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또 조선주들은 사실은 이제 해운주들이 올라가면서 좀 컨테이너 수주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같이 동반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히 현대중공업 필두로 해서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HD, 현대 해양 뭐 이런 종목이 먼저 움직이 나왔었고, 네. 사실은 뭐 삼성중공업이 뒤늦게 좀 반등이 나왔고요. 하나오션하고 하나엔진은 별로 오르지 못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립조선설이 인수하는 거에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 또 재무적인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긋나면서 엇박자를 띄면서 조금 조정이 나왔고,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약간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STS 중공업이 최근에 좀 엔진 수주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조금 매물로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조선주들이 뭐 크게 부정적인 시황이 나온 건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피크아웃 우려감과 함께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정도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미 빅 조선사들이 연간 수주 목표치를 달성한 회사도 있고 네. 많이 숫자가 잘 찍히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근데 후판 가격도 진행 중이고 인건비 상승 압력도 있지 네.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현재 수주 물량 수익성만 보고 낙관하기는 이르다. 이 조선주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기대치가 높았는지라고도 되묻는다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제 KB증권 리포트에서 일단은 신조성과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뭐 임금이라든지 후판 가격 협상도 아직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뭐 대표적인 예로 후판 가격이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그러니까 네. 역사적 최고가 언저리까지 올라왔죠. 지금 187 정도, 187.2로 역사상 최고치 수준인데, 최고치가 2008년, 2009년도쯤에 191.5를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해 본다면 인건비는 거의 2배 이상 올라와 있고, 또 후판 가격이라는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도 조선사들의 영업이익률은 뭐 한 6%, 8%였기 때문에 지금 신조선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였는데,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적자 기업이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어떤 기대감에 주가가 제일 많이 상승하고요. 맞아요. 흑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오히려 주가는 오르다가 이게 좀 피크가 아닐까 하는 우려감으로 주가는 못 오르고 오히려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주가가 최근에 엄청 작년부터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올라온 것도 실적은 적자였어요, 사실은. 저희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도 주가는 미리 반영한다라는 거. 그래서 조선주들이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이 이제 반영하기 시작한 게 올 상반기 정도서부터라고 본다라면 충분히 뭐 물론 이제 지난 그 연초 같은 폭등은 아니지만 급등세로 가기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점진적인 상승세는 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요즘에 킹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또 환율 수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환율적인 측면에서 또 본다라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1,100원? 또 잘하면 1,000원도 갈 수 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또 반대로 지금은 뭐 어느 순간 이제 1,370원, 60원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맞아요. 정도니까요. 네. 그리고 1,400원대도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물론 갑자기 1,500원, 1,600원 갈 가능성은 없고 또 그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환율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험을 들어놓기 때문에 사실은 뭐 워낙 약세가 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수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 워낙 약세인 부분들도 충분히 그때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환율 수혜라는 모멘텀도 주가에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선업종이 이렇게 부진하긴 하지만요. 이 증권가에서는 이 3분기에는 이 해운과 조선 또 고배당 이 업종이 유망 업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시장이 괜히 기대감을 갖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렇죠. 신조성가는 계속 어쨌든 지금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 3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한 2020년 후반, 21년부터 계속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금 180 후반까지 올라온 건데 네. 사실은 이것도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겁니다. 원래는 160대에서 많이 머물다가 최근 1년 사이에 많이 올라온 거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유들이 주요 조선사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최소 3, 4년치의 일감을 쌓아놓고 있다는 거죠. 수주 잔고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 수주 공백이 발생하면 어떡하냐라는 어떤 걱정이 매년 있었는데 네. 뭐 LNG선, 암모니아선, 그리고 최근에 컨테이너선 계속 이런 신규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이 사이클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해운업 시황이 계속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연초 가격대 뭐 1,000대로 떨어질 가능성은 전 없다고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급망 이슈들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동부 연안 그 노동조합이 조금 파업 가능성도 좀 있고요. 또 IRA 때문에 이 운임 방식이 좀 변경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 중심으로 해상 이동이 좀 이루어졌다라면 지금은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로 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운임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해운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황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정상 가격 거기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수주한 물량들이 이제부터 매출이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배라는 게 오늘 수주해서 내일부터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수주하면 최소 2, 3년 뒤부터 이제 배를 건조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저가 수주한 것은 이미 작년 올 초까지 다 반영이 되었고 이제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주한 배들이 이제 매출이 조금씩 잡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어쨌든 슈퍼사이클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상승 사이클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주 물량도 들어오고 있고 신규 발주도 뭐 증가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길게 모멘텀 안고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요, 최근에 뭐 미 대선 토론 보셨겠지만 네. 트럼프가 약간 승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요, 네. 만약에 약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해상 운임지수나 그런 것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더 모멘텀 받아갈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운임지수가 계속 고공행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동량이 급증해서 그런데 이 물동량이 급증을 한 게 바이든이 중국의 관세를 네. 특정 항목에 대해서 뭐 배터리가 됐든 뭐 수술용 장갑이 됐든 뭐 태양광 패널이 됐든 이쪽에 대해서 뭐 최대 뭐 100% 이상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미리 재고를 쌓아놓겠다고 하면서 수입이 늘어나면서 물동량이 늘어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혹은 뭐 된다, 이게 확실시해진다라면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관세를 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 관세는 무조건 올린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다 보니까
관련돼서 또 수요가 또 폭증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이 또 운임 가격을 또 더 올릴 수 있는, 자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수혜주라고도 그런 모멘텀까지 얻어갈 수 있는 조선 해운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 조선 해운주를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면 그 비중은 어느 정도로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만약에 전체에서 담는다 그러면 네. 그래도 한 30% 정도까지는 담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실제 이 실적 성장에 대해서 주가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30% 내에서 이제 해운이냐 조선이냐 또 본다라면 네. 전 조선 쪽으로 한 70%, 그리고 해운 쪽은 뭐 H&M 쪽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30% 정도 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는요? 기자재도 어쨌든 뭐 조선하고 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네. 기자재도 충분히 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포트에서 30% 조선과 해운의 비중은 한 7대3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만나봤고요.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와 함께 탑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에서 상반기 역대 최다 판매량 자동차주입니다. 네, 오늘 주주환원 기대감으로 나란히 오름폭을 키운 이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지난달에 좀 부진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고, 또 일각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내수 부진도 그렇고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괜한 우려일까요? 아니면 좀 위험한 시기일까요? 저는 네. 죄송합니다. 괜한 우려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번에 6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네. 자동차 완성차는 한 0.4% 정도 수출이 감소를 했고 부품사들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11% 정도 네.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면서 조금 관련된 기업들이 좀 타격을 입었는데 내용을 본다라면 현대차 같은 경우 6월 국내 판매가 14% 감소, 14.8%, 해외는 4.4% 감소를 했고 기아도 국내 13.7%, 해외 1.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만 본다라면 현대차는 0.9%, 기아는 1.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적이 좀 피크가 아니겠느냐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 네. 사실은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작년 말 정도에 신차 출시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차 출시 효과가 조금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아 같은 경우는 물론 전기차 모델이긴 합니다만은 EV3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이제 출시를 곧 앞두고 있거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작년 하반기에 산타페 신차 출시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이렇다 할 신차를 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좀 끝나가는 상황에, 일주 끝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캐스퍼 EV 버전, 네. 또 아이오닉 9, 뭐 이런 차량 출시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 차량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신차의 상태를 좀 확인하고 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소비가 좀 약간 정체 현상을 띄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자료 하나 제가 보내드렸는데 네. 미국 죄송합니다.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그 딜러 재고일수를 보신다라면 기아가 28일, 그러니까 8일이고 현대차는 41일 정도로 계속 집계가 되고 있어요. 이건 업계 평균 61일 기준 대비해서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도 어쨌든 전체 매출의 40% 차지하는 게 북미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뭐 약간 6월달 데이터가 좀 안 좋다고 해서 이게 계속 추세대로 꺾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기적인 정체 현상이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우려일 뿐이다. 계속 추세는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자동차도 이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또 킹달러의 대피처로 좀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환율 원화 약세, 물론 이제 최근에 좀 엔화가 또 많이 더 네. 약세를 띠다 보니까 오히려 또 피해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뭐 환율 차이로 인해서 현대차 계약했던 고객이 갑자기 도요타 차량으로 계약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생산 공장 시설도 그 장소도 많이 다변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옛날만큼의 환차익을 많이 얻진 않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판매가 많기 때문에 이 달러 관련돼서 어떤 수익성은 좀 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약세도 충분히 실적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킹달러의 우려감은 오히려 자동차주에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요, 이 현대차 그룹이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조지아주 공장을 원래 25년에 가동하는 네. 거였는데 오는 10월부터 가동을 하기로 그쵸. 했다라고 합니다. 이 IRA 리스크가 있을 때도요, 미국 전기차 상위 판매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보조금을 못 받는 기업이 그쵸, 현대차였거든요. 현대기아죠. 그러면 이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면 더 상승 룸이 열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법인차, 그러니까 리스 차량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못 받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지아 공장이 조기 가동을 하고 또 지금 멕시코 공장도 지금 내연기관 차량, 소형 차량을 생산하는 라인을 다 EV 모델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좀 빨리 이루어진다라면 IRA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제대로 승부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더 판매가 많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가 다시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 IRA 피해가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배터리 업체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된다라면 영업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오히려 현대기아는 경쟁력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기아가 실적이 좋은 게 전기차가 판매가 엄청 잘 돼서가 아니라 전기차 캐즘이라서 전기차가 판매가 좀 둔화되니까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 내연기관 차량으로 또 판매 전략을 좀 바꿨기 때문에 제때 바꿨고 또 이 부분이 높은 수익성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든다고 해서 현대기아의 매출이 급감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IRA 적용을 안 받게 되면 똑같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금 적용을 혜택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가 잘 되는데 세제 혜택을 다 같이 동시에 못 받게 된다라면 오히려 경쟁력이 더 좋아질 수 저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이제 뭐 기본 관세가 또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관세가 높아지는 거는 현대기아뿐이 아니라 테슬라가 됐든 포드가 됐든 해외에서 생산해서 넘어오는 물량은 다 관세가 같이 동일하게 붙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 브랜드는 세금을 붙이고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해서 넘어오는데 세금 안 붙이고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도 결국에는 비슷한 요율로 적용받을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오히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재집권으로 만약에 전기차 시장이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현대차나 기아가 이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승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받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저희 뭐 자동차 부품주 네. 이쪽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품주들은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자동차 내연기관차 부품주들은 네. 영업이익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출은 뭐 기업별로 다르지만 보통 뭐 1조에서 3조 정도 매출을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영업이익은 뭐 200억, 50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조 매출인데 영업이익이 500억, 600억? 그러니까 한마디로 2% 남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출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영업이익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전기차로 전환하거나 전기차 부품사들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 부품주를 봐야 되는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전기차 캐즘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기차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이 근데 하고 오늘 있어요. 올랐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이제 이 전기차 캐즘을 현대차가
타개하기 위해서 네.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게 저가 모델인데 네. 지금 기아 EV3 같은 경우가 이제 보조금 받으면 3천만 원 초반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캐스퍼 EV 버전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2천만 원대 구매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상당히 이러한 물론 저가 모델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판매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전기차 부품사들의 부품 매출이 되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또 내년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9이 연말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연말이라든지 또 EV 그 기아의 EV5 이런 차량들이 또 내년 상반기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기차 신차 모델이 나오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캐즘이 내년부터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품주들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늦여름이나 네. 초가을 정도의 주가 흐름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가형 모델 출시로 이 전기차 부품주 상승 모멘텀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관심 종목 보기 네. 전에요. 이렇게 저가형 모델 출시로 계속해서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올라간다면 2차 네. 전지도 이제 좀 반등 시작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뭐 테슬라가 판매가 좀 늘어났다고 해서 오늘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랐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오른 기업을 자세히 보시면 물론 전통 배터리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 ESS 관련된 기업들이 더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테슬라가 사실은 예상치보다 잘 나온 건 맞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기대감이- 워낙에 네. 눈높이를 낮춰놓은 네, 것 맞습니다. 뿐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한 16% 정도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예상치 맞춘 건 좋지만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SS 시장, 특히 개인용 ESS 시장이 9기가와트급 으로 판매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예상했었던 거의 2배 이상 판매가 된 거다 보니까 네. ESS 시장의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관련된 기업이 좀 더 좋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 판매가 엄청나게 잘 되려면 어쨌든 지금 전기차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배터리입니다. 네, 배터리 그렇죠. 가격이 내려가야 전기차 판매가 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배터리 가격 상승은 예전처럼 나오기 힘들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리튬 가격이 뭐 4월 달마다도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네. 지금 한 2달 사이에 다시 연초 가격이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리튬 가격이 못 올라온 상황에서 단순하게 전기차 수요가 좀 늘어날 거니까 배터리 가격이 오른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사는 거는 좀 저는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S라든지 또 고성능 배터리 예를 네. 들어서 고속 충전이 가능한다든가 아니면 어쨌든 장거리 어쨌든 지금 어찌되었든 아직까지는 전기차 출시되면 그래서 몇 킬로 가는데 를 먼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장거리를 갈 수 있는 배터리나 고속 충전을 하려면은 고성능 배터리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그런 특수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저는 또 따로 별도로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2차 전지 섹터의 상승은 뭐 테슬라발 훈풍보다는 조금 신재생 ESS 쪽으로 좀 모멘텀을 맞춘 상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저희 내일장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제 자동차 쪽으로 해가지고 현대 오토 에버를 네.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2분기 매출이 7,830억 정도, 영업이익이 540억, 호실적을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현대차가 지금 자율주행에서 계속 고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9이 계속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게 이 자율주행에서 아직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시는 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특히 작년에 EV9 출시가 됐을 때 자율주행 진짜 호기롭게 옵션 가격을 350만 원인가 550만 원을 받으면서 출시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그게 다 환불해줬습니다. 그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이제 약간 이제 좌절을 받는데 이번에 좀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달에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러니까 배당이라든지 뭐 투자
그리고 자율주행, 수소차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갈 텐데 전 자율주행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발표된 거 보면은 내비게이션 같은 게 아예 차선까지도 이제 확인을 해서 네. 인식을 해가지고 뭐 진출입로 거기에 이제 몇 차선으로 가세요 이렇게까지 이제 할 정도로 이쪽에 좀 관심을 쏟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현대 오토에버가 그런 투자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한 19만 원까지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15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좀 재밌게 또 하나 설명해 드린다면 꼭 네. 기술적 분석이 다 맞는 건 아닌데 그 테슬라 차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테슬라 네. 차트 보시면 지금 1월 달부터 좀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현대 오토에버 차트로 딱 바꿔드리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죠. 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도 본다라면 또 테슬라가 또 FSD라든지 네. 이런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현대 오토에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테슬라랑 좀 비슷한 궤를 많이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고환율 수혜주 조선과 자동차에서 투자 시그널 맞춰봤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